이번 주 승부.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짚어보는 코너죠. 이번 주 승부로 함께합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하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영입니다. 자, 이번 주 승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승자 누군지요? 배종찬 소장님 누굴 꼽으셨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로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는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지표상으로 데이터를 다루는 저하고 또 이제 이은영 소장님이시니까 지표상으로 봤을 때 또 상승세다. 또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든 유의미한 변화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원인은 좀 더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뭐 결집하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지난해 11월경 화물연대 대응을 할 때에 그 단호한 대응,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또 이번의 경우에도 이제 노조 회계장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정치 성향에 따라서 보는 시각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 노조의 회계장부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지층에서는 또 단호한 대응이고 노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 외에 이 은행들의 돈잔치 성과급 그리고 이 통신사들의 중간 요금도 없고 좀 지나칠 정도로 포장된 요금 아니냐. 부담스럽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런 보조금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긴 합니다. 통신사에서. 또 하나는 이제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해서 개편안이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제 계약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도 있을 테고 또 이재명 대표 변수가 이제 불거지면서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이 또 결집한 이유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지표상으로 올라가는 대체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승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가 이제 오늘 갤럽이 오늘 발표한 자료거든요. 21일에서 23일 조사에서 그 대통령 긍정평가가 37%,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부정평가는 56%인데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다 합치면은 한 4% 정도, 4%포인트 정도 상승한 건데, 근데 그래도 여전히 30%대 박스권 안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배 소장께서 여러 가지 상승의 요인들을 살펴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 대통령의 뭐 사실상의 노조와의 전쟁 아직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좀 지나친 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 이게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좀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긍정평가 이후로 노조 대응이 24%로 1위로 올라오긴 했는데요. 부정평가 이후 1위가 경제, 민생, 물가 18%거든요. 그래서 꼭 노조 대응만으로만 지금 해석하기는 저는 조금 부족하고 그 정당이 지금 전대를 치르면서 그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거기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고 그 대통령께서 그 국무회의에서 그 건교부인가요? 거기서 건설 현장 노조 불법 행위 실태 보고 받을 때 이게 딱 사이즈가 건폭이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반발을 많이 불러왔어요. 노조에서도 이거에 대한 그 성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좀 이렇게 건폭이라는 이상 좀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거칠다. 언행이 너무 거칠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상승 요인이 노조 대응만으로 정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이 이탈하지 않는 정도 수준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이제 건설 폭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땅히 관성적으로는 그런 원래비를 뭐 타워 크레인의 경우에는 지급을 해왔을지라도 이제는 좀 그 가능해서 벗어나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현장에 가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이른바 이 조직 폭력제와 연관된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건 이제 또 엄연히 노조와는 또 구분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노총도 잘하면 칭찬받는 것이고 못하면 고쳐야 되는 것이고 어떤 영역이든 일방적인 성역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 것은 결국 또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또 전쟁으로
대립각이 만들어지면서 지난 대선에서 지지층들이 좀 결집한 것이 더 큰 원인일 수 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쭉 추세를 보면은 이재명 변수가 불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예. 보통의 경우는 이제 대구 경북이나 60대 또 주부층인데 충청이나 또 50대까지 조금 지지율이 올라간 그런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라면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48.56%의 그 투표자들이 다시 결집했던 이유일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20대층이 이재명 대표의 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구속 수사에 대해서도 긍정평가가 20대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연령층의 어떤 그 지지가 다시 복원되는 것도 있지만 20대층이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약간 그 여당이나 대통령의 입장에 서는 그런 흐름도 좀 같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혜민 소장님께서 잘 이제 MZ세대 지적을 해주셨는데 두 가지 요인이겠죠.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면서 천하람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그게 이제 주목도가 높아진 것도 있을 테고 최근에 이 민생 관련된 부분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간에 통신비나 또 이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영끌 비투한 빚내서 투자한 2030 세대 뭐 주로 이제 30대겠죠.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대출 이자 고금리가 전환된다면 그건 좀 기대해 볼 만한 한 또 시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겠죠. 네.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37%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갤럽 조사로는 37%까지 오른 것도 상당히 그 높이 오른 건데 40%까지 오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40%대 진입. 지금 제 생각에는 경제에 진짜 올인을 하셔야 되고 이 여당과 그러니까 야당과의 좀 대화가 좀 복원될 필요가 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근데 그 내 어려움 모두 경제로 어려워하는 부분은 지금 대통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책적인 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은영 소장님의 이번 주 승자 누군지. 저는 지금 황교안 그 전 대표 지금 이제 전대에서 후보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지난주에 배 소장이 황교안 후보를 좀 승자로 꼽았는데 그렇죠. 제가 다시 꼽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연타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TV 토론이 시작되면서 이분의 그 전투력이 엄청 발휘가 되고 지금 별명이 사퇴요정이에요. 김기현 후보 사퇴하시라고 해가지고. 김기현 후보 사퇴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시세 차익 이 문제를 굉장히 지금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를 제기하는데 왜 그 땅을 구입했냐, 그리고 그 노선 바뀐 거에 대한 입장을 그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해라. 이거 굉장히 막 밀어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전대에서 그 후보 당 대표 후보들이 김기현 후보가 좀 앞서고는 있지만 1강 한 3중 구도 정도 되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좀 떨어지고 천하람 후보는 올라가는데 이 황교안 후보도 거의 10% 중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1강 3중 구도가 돼서 지금 과반 김기현 후보가 50은 안 되지만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갖고 이게 3중 구도화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연대가 또 중요하게 됐죠. 결선 갔을 때.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지층을 견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전에 황교안 후보,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전 대표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보수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잘 탈피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런 또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각각 지금 전당대회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이 전화 벨소리가 있을 텐데 황교안 후보자에게 전화를 하면은 벨소리가 이렇답니다. 부정.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기현 후보를 정조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TV 토론을 보시면 KBS에 있었던 TV 토론도 밤늦게 했는데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판결문의 내용을 봐라. 본인이 이제 공안통일이고 검사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었잖아요. 그 내용을 조목조목하니까 이게 김기현 후보도 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식할 텐데 판사 출신. 판사 출신인데 이 부분을 잘 해명을 명쾌하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윤희석 김기현 후보 이제 이 캠프 실장입니다. 예, 공보실장이 예.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 방송에 나갔었는데 출연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좀 명쾌하게 윤 실장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윤 실장은 그러더라고요. 아닌 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는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명쾌한 해명을 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허은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위원 도전하고 있는데 예. 사실 천하람 후보를 많이 응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친 이준석이니까. 그런데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황교안 후보가 너무 잘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허은하 후보라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국민의힘 예. 허은하 후보입니다. 네. 저도 그냥 얼결에 그렇게 들었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시세 차익 관련한 게 그 땅이 지금 여길 계속 가보더라고요. 지금 황교안 후보도 사모님이 갔다 왔다 그러고 이준석 대표도 대표도 갔죠. 네. 어디 갔는데 뭐 저기 거기서 뭐 돼지나 소는 못 키우겠더라. 그 목장할 곳이 아니다. 뭐 저 앞에 상수원이 있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가 자기가 언제 목장이나 이게 소돼지 키우겠다고 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땅을 사면은 그런 걸 뭘 농사를 짓거나 여기 산이니까 목장을 예. 하려고 산다고 보통 생각들을 하니까 왜 샀냐고 그래서 황교안 후보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가서 이제 땅을 보니까 이게 좀